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16강에 이어서 오늘은 17강 뿔의 건널비와 부피. 그죠? 어제는 뭐 여러 가지 건널비를 배웠죠. 우리가 원뿔, 그렇죠. 원뿔의 건널비를 배웠죠. 자, 오늘은 이제 뿔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뿔의 건널비는요, 전개도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보통 건널비 구할 때 전개도상에서 잘 쉽게 구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뿔의 건널비와 부피. 자, 그러면 보통 요거를 잘 외우시면 되죠. 잘 이해하시면 되죠. 뭐죠? 밑넓이하고 옆넓이죠. 다 그렇죠. 뿔이라는 모양이 있으니까 밑넓이 구하고 건널비 구한다. 그 합이죠, 전부 다. 자, 그러면 전개도 볼게요. 자, 이렇게 사면체죠. 사면체를 전개도하면 밑면이 있고 옆면이 있다. 즉, 옆면은 몇 개죠? 옆면이 4개. 4개가 있고 밑면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널비를 구한 겁니다. 자, 실제 문제가 나오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가 많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하고 사각형의 넓이 이런 것만 구할 줄 압니다. 알면 됩니다. 자, 원뿔의 건널비 이거 중요합니다. 자, 원뿔의 건널비는 밑면하고 옆면이라 했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옆넓이하고 밑넓이. 자, 밑면인 원의 반지름이 R. 여기 R이죠. R이고, 모선의 길이. 요 모선의 길이가 L이다. 이때 건널비 S를 한번 구해보자. 상식적으로 밑넓이와 옆넓이의 합이죠. 자,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원의 둘레. 원의 둘레하고 요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하고 원의 둘레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의 둘레하고 부채꼴의 전개도상의 부채꼴의 뭐죠?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자, 그래서 요게 요 둘레가 몇이죠? 2파이 r이다. 그래서 요 놈이 2파이 r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럼요. 자, 우선 밑넓이. 밑넓이 어떻게 되죠? 밑넓이는 여기 써 있듯이 파이 r 제곱이죠. 자, 옆넓이는 요 부채꼴의 넓이죠. 죄송합니다. 자, 요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뭐죠? 2분의 1 호의 길이하고 요 L. 그죠? L과 호의 길이 2파이 R이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파이 R 제곱 플러스 파이 R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마시고 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볼게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건널비하고 여기까지. 예. 요 자, 그럼 부채꼴의 건널비는 넓이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전에 배웠었죠. 뭐죠? 360도분의 뭐죠? 중심각 곱하기 뭐죠? 넓이니까. 그죠?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된다. 아시겠죠? S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채꼴의 넓이죠. 요놈은 뭐하고 똑같았죠? 2분의 1. 요거 반지름 R 곱하기 뭐죠? 호의 길이 L. 이 L이 뭐죠? 호의 길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적어주시고 여기 적혀있네. 적혀있군요. 요런 거 힌트를 좀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각뿔의 건널비. 아까 우리 각뿔의 건널비는 계산 안 했죠? 근데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식을 줘요. 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정보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자, 윗면이 4짜리 정사각형이다. 이거 4죠. 4 정사각형. 그다음에 높이가 몇이죠? 아, 높이가 5cm다. 5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건널비는 아까 S, 서피스죠. 건널비는 뭐라 했죠? 밑면에다가 밑면 넓이, 밑넓이라고 그러죠? 더하기 몇이죠? 옆넓이죠. 옆넓이는 몇 개 있다? 4개가 있는 거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밑면의 넓이 4 곱하기 4다. 옆넓이는 삼각형 넓이 알죠? 이게 중요합니다. 삼각형 넓이도.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죠? 넓이는 2분의 1, 뭐죠? 가로 곱하기 높이. 즉, 옆넓이는 2분의 1, 가로가 몇이죠? 4. 높이가 몇이죠? 5. 이게 몇 개 있죠? 그렇죠. 4개.
개수죠. 옆넓이의 개수. 이런 몇이죠? 16 더하기 2, 2, 5, 10 곱하기 4. 40이죠. 40. 즉 56이다. 즉 각불의 건널비는 각각 구해가지고 밑넓이하고 옆넓이를 더하시면 된다. 제가 밑에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앞에서 배운 것들 그걸 잘 참조하시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이제 개념을 이해한다. 계속 이제 그 각불이니까 또 삼각형의 넓이도 알아야 되고 그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아셔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AB의 값. 그럼 이제 요거를 전궤도상에서 이렇게 전궤도상에서 그림을 보는 거죠. 자, 요 높이가 6입니다. 6. 그러니까 요 A 값은 몇이죠? A 값은 6cm다. 그죠? 요 B 4 곱하기 4죠. 여기 4, 여기 B니까 요 B 값도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A 값은 몇이다? 6이고 높이죠. 높이. A 값은 높이다. 높이가 6이고 자, B 값은 밑면이죠. 밑면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넓이는 뭐죠? 밑넓이. 밑넓이가 요거죠. 그죠? 밑넓이는 몇이죠? 사각형이니까 4 곱하기 4네요. 그죠? 예. 4 곱하기 4는 16이다. 그럼 옆넓이니까 옆넓이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옆넓이가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가 요겁니다. 그죠? 삼각형 넓이네요.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가 몇이죠? 4. 아까 높이 A죠. A. 높이 A 값이 6. 약분하고 2, 6, 12가 되죠. 건넓이는 뭐냐? 2. 여기서 2자의 밑넓이. 이걸 숫자를 하지 않고 밑넓이를 할까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몇 개 있다? 아, 요건 삼면체니까 4개가 있는 거고요. 사각불이요. 삼면체랑 사각불이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요. 사각불이니까 옆넓이가 4개가 있다는 거죠. 그죠? 3개가 있으면요. 3을 곱해야 되죠. 그죠? 예. 밑넓이 16. 옆넓이 아까 12 구했죠? 4. 48이네요. 16 더하기 48은 몇이죠? 50, 64. 64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만 구할 줄 알면 된다. 자, 이제 전궤도, 원뿔의 전궤도에서 우리 한번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자. 예,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자. 자, 건널비. 건널비니까 전궤도상에서 이렇게 알아야 되죠. 이 모선이야, 요거 모선의 길이 7입니다. 요걸 뭐라죠? 모선의 길이 7이니까 요 A 값이, 전궤도상에서 A 값이 7이다. 요거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2니까 전궤도상에서 이 원의 둘레하고 이 둘레가 같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B 값이 몇이다? 2cm다. 요 놈의 둘레는 하고 요 놈의 둘레 똑같으니까 2파이 R이 반지름이 2니까 아하 4파이로구나.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는 4파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A 값 구해볼까요? A 값은 아까 계산했듯이 7 모선의 길이네요. 7. 그 다음 B 값은 뭐죠? 반지름 2가 되는 거죠. 자, 밑넓이는 이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이 몇이죠? B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파이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옆넓이는 부채꼴의 이 넓이죠? 네. 2분의 R레. 중심각이 없으니까. 중심각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건 한데, 나중에 중심각이 주어질 때 구하는 거고, 중심각이 없으니까 옆넓이는 2분의 1 R레를 쓰겠다. R은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라지 R이죠, 여기서는요. 요 놈의 반지름 A 값이네요, 그죠? 여기는 A 값이 되는 거예요. A가 몇이죠? 7. L. 아시죠? L. 호의 길이 몇이죠? 4파이 27에 14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 건널비는 즉 이 전궤도상에서 이 모든 걸 다 건널비라고 그러죠. 그죠? 밑넓이 더하기 이거 4파이 더하기 14파이는 자 28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4에다 4도 하니까 18, 18파이가 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뿔의 뭐죠? 건널비는 다 구한 거예요. 건널비. 자, 이제 뿔의 부피를 구할까요? 뿔의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뿔의 부피에 관한 또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뿔의 부피. 네, 됐습니다.
자, 볼게요. 이 뿔이요. 이 공식은 외우기 쉬운데요. 문제는 이 공식의 온 배경.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피를 구할 때 이 각뿔, 원뿔 똑같은 개념이죠. 각뿔,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선은 공식부터 먼저 할게요. 공식은요. 3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하죠. 아하! 뿔자만 들어가면 부피, 볼륨이죠? 볼륨은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1.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분의 1의 밑넓이 높이다. 여러분 그 각기둥 아시죠? 각기둥. 각기둥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부피? 부피를 어떻게 했죠? 그때? 각기둥은 요 밑넓이 S가 높이만큼 H만큼 쭉 올라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피는 뭐죠? SH인 거예요. 아하,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구나. 언제? 각기둥. 각기둥 또는 원기둥하고 똑같죠? 원기둥도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뿔이에요, 뿔. 뿔자가 들어가면 여기다가 각기둥 개념에다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요게, 여기서 밑넓이는 요거죠, S죠? S. 높이가 몇이죠? 높이가 H입니다. H. 그래서 그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H다. 높이다. 요 공식을 꼭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우선 외워주시고,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다. 자, 원뿔. 원뿔도 뿔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밑넓이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H다. 이 공식을 외워주세요. 됐죠? 예. 네. 그래서 이 공식에 나온 배경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한번 저희가 유튜브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따로. 왜 뿔자가 들어가면 3분의 1이냐? 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 뭐냐? 제일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쉽게 쉬운데 실제 하긴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물. 자, 보세요. 기둥이 있어요. 사각기둥이죠? 그죠? 사각기둥이 있어요. 사각기둥에 사각형 밑면이 같은 뿔을 만들어요. 사각뿔이죠, 사각뿔. 그죠? 뿔을 이렇게 딱 맞은.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은 뿔을 만들었어요. 그걸 뒤집어 놓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이 사각뿔에다가. 그 물을 쫙 부었을 때, 이 사각기둥에 요만큼이 차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차요.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 높이가 3분의 1만큼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게 밑넓이가 S지 않습니까? SH죠? 이 사각기둥의 부피는 SH인데, 그러면 사각뿔의 부피는 얼마냐?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원기둥이죠? 원기둥이고, 이거 원뿔이에요. 원뿔에다가 이 밑면이 같은 원뿔을 딱 거꾸로 뒤집어 놔서 물을 채워요. 꽃갈콘 모양이네요? 꽃갈콘 물을 채워요. 그다음 여기다 부어요. 그럼 얼마가 되냐? 이것도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딱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원래 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 뿔 부피는 나중에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실험이랑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두 번째 방법은 고2 때, 고등학교 2학년에서 적분을 배워요. 적분. 부피의 적분하면 아주 쉽게 나와요. 이게 아주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접근하기 좀 힘들고요. 당연히 지금은.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카발리에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카발리에리인가? 네. 카발리에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카발리에리 법칙인데, 요 카발리에리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실험 정신에서 할 수 있고요. 좀 기하학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발리에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를 한번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선은 실험으로 가볍게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은 외우시고 3분의 1이라는 개념. 요것만 하시면 부피도 쉬워요. 됐죠? 예. 그 다음 요것도 필기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뿔대는 어떻게 할 거냐? 뿔대는 이거 뿔대가 조금 계산하기 좀 어렵죠. 뿔대는 뭐냐면 아시죠? 원뿔도 마찬가지고 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만약에 뿔대인데 무슨 삼각뿔, 원뿔대 한번 볼까요? 원뿔이 이렇게 있죠. 만약에 근데 여기 도중을 잘랐어요. 여기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원뿔대죠. 원뿔대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 R을 알아야 되죠. 요거를 연장을 해요. 연장을 해서, 그죠? 연장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 부피, 전체에서 뭘 이용한다? 뿔 이용하는 거예요. 뿔을 이용한다. 어떻게?
전체에서 이 작은 일부분, 조그만 부분, 일부분을 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뿔을 이용한다. 다 똑같습니다. 삼각뿔대나 아니면은 그 삼각뿔대는 뭘 이용한다고요? 삼각뿔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른 부분 이거 확장해가지고 확장한 상태죠. 확장을 한 상태에서 요 뿔을 이용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문제 좀 어렵겠죠, 이건요. 그죠? 들어옵니다. 원뿔은 좀 쉬운데 사실 원뿔대는 좀 쉬워요. 근데 사각뿔대라든지 이런 건 다 일일이 확장해서 닮음을 이용해서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오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높이가 9죠? 요건 뭐라 그러죠? 높이죠. 요건 뭐죠? 8이죠. 요거는 6cm입니다. 자, 밑넓이는 6 곱하기 8이죠? 네. 6 곱하기 8. 8 곱하기 6은 6, 8에 48이다. 높이는 얼마죠? 9. 여기 써 있으니까. 그죠? 9. 꼭 정계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3분의 1. 높이는 3분의 1 한다고 그랬죠? SH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공식을 좀 써놓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S, 밑면적. 뭐죠? 8 곱하기 6. 곱하기 높이 9. 엄청 쉽습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막 계산하지 마시고 약분을 많이 이용하세요. 3. 됐죠? 8, 6에 48에다가 곱하기 3이니까 몇이죠? 3, 8에 24. 3, 4, 12. 144. 뭐죠? 단위가? 센티미터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되게. 그죠? 각분은 뭐다? 뿔자만 들어가면 뭐다? 무조건 3분의 1이다. 뭐가? 부피는 SH. 요걸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원뿔이죠. 원뿔. 원뿔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원뿔도 볼게요. 전개도에서, 근데 원뿔은 조금, 지금, 그, 건널비 같은 건 좀 어렵죠. 건널비는 전개도. 그죠? 건널비는 전개도 개념으로 하시고요. 그, 부피는요, 그냥 고급식대로 하셔도 돼요. 어렵지 않죠. 밑면적. 요거죠? 밑면적. 뭐죠? 파이 R 제곱. 파이, R이 몇이죠? 3의 제곱. 9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높이가 얼마죠? 8이죠. 아, 부피. 아, 이거 뿔. 원뿔. 3분의 1. 밑면적 곱하기 높이. 3분의 1. 밑면적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꼭 이걸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계산하세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8.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약분되죠? 3, 8이 24파이. 엄청 쉽죠? 24파이 센티미터 세제곱이다. 밑넓이는 센티미터 제곱이다. 단위가 센티니까 높이는 센티미터다. 단위. 이렇게 단위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됩니다. 자, 여기 어렵지 않았죠? 오늘 뭘 배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1학년 2학기에서 계산식에서는요, 건널비, 부피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기하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18강 때 뵐게요. 18강은 주로 뭐 한다고요? 9의 건널비와 부피랍니다. 자, 감사합니다.